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2016년으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다. 내가 처음 야구를 봤을 때는 삼성 왕조 시기였다. 2013년도 포스트 시즌에서는 최준석이 혼자 하드캐리 하던 게 멋있어서 두산을 응원했었는데 삼성이 우승했다. 그러고 삼성이 KBO 대표로 아시아 시리즈를 나가길래 열심히 응원했지만 준결승에서 떨어졌고 2014년에는 롯데가 또 가을 야구를 못 갔으니 강팀이나 응원해야지 하고 삼성을 응원했었고 역시나 8번째 우승과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그래서 야린이었던 나한테는 당시 삼성의 존재는 어나더 레벨이었다. 2015년에는 최종전을 눈앞에 두고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한국 시리즈도 어차피 우승은 삼성이구나 생각했었다. 근데 2015년 10월 15일 한국 시리즈 개막 10일 전에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과 한신 타이거스 소속의 오승환이 2014년에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사건이 터졌고 1선발 윤성환, 세엄맨 안지만, 마무리 임창용 3명이 동시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결과는 4대1로 두산이 이지하게 우승을 차지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 왕조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당시 충격이 정말 컸었다. 그리고 윤성환 선수를 좋아했었는데 등번호 1번과 파란 모자를 쓴 모습이 간지 작살이라 멋있어서 좋아했었다. 100% 본인 잘못이지만 참 안타까웠던 선수였다. 그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016년으로 가보겠다. 초보 감독으로 시즌을 거하게 말아먹었는데도 또 초보 감독을 선임해버리는 꼴런트였다. 그래도 조원호는 과거 롯데에서 외야 수비 코치를 하면서 외야 수비 불가 판정을 받았던 금쪽이들을 사람처럼 수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델동 때보다 많았다. 그리고 새로운 코치를 선임할 때도 늘 선임하던 꼴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적극 영입을 했고 이군 같은 경우에는 타격 코치로 전 삼성 용타였던 훌리오 프랑코와 투수 코치로 옥춘희 형을 데리고 왔다. 예상치 못한 행보에 좀 낯설었다. 직전 시즌 스토브리그 때 팀을 떠나거나 군 입대해버리는 선수들로 추운 겨울을 보냈는데 올해도 결과는 따뜻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먼저 팀의 핵심인 손아섭과 황재균이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신청하였다. KBO 규정상 포스팅 제도는 1년에 한 팀당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누구를 먼저 포스팅에 올릴지도 구단도 골치 아팠고 핵심 선수가 나가버리면 진짜 꼴등각이라서 팬들도 골치 아팠다. 결국 손아섭이 먼저 신청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고 이어서 황재균도 신청했는데 답장이 없었다. 살다 뭉찰 백투백을 볼 줄은 몰랐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도전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이었다.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 친구들이 영원한 친구 이러면서 나를 놀렸던 기억이 난다. 내부 FA 송승준을 4년 총액 40억으로 잔류시켰고 심수창은 하나로 이적했다. 시즌 내내 롯데 시네마로 고생을 하면서 불펜 보강이 필수 과제였는데 SK에서 윤기련을 4년 총액 38억, 넥센에서 손승락을 4년 총액 60억에 데리고 왔다. 정우람 제외하고는 FA 시장의 최고 매물이었고 예전에 SK에서 투수 영입했던 사례들 생각하면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팀 불펜들 생각하면 영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손승락의 별명 중 하나인 승락극장이 대형 영화사 롯데시네마로 이직하면서 내년에도 화끈한 스릴러 영화가 많이 개봉할 것 같았다. 당시 무슨 마무리에 60억을 태우냐면서 오버페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매 시즌마다 마무리 투수 바뀌는 꼬라지 그만 보고 싶었다. 근데 당시 오승환이 너무 압도적이라 그렇지 바로 밑에 마무리 투수는 손승락이었고 2013년에는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단일 시즌 세이브 46개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손승락을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는 2013년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손승락이 9회 등판해서 연장 11회까지 혼자 4이닝 무실점을 하는 차력쇼를 보여줬다. 이때 아빠랑 같이 라이브로 봤었는데 진짜 소름 돋았다. 그래서 나는 손승락이 롯데로 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빨리 마구마구해서 손승락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전설의 류현진 거르고 나승현, 류건아의 나승현이 끝내 포텐을 터뜨리지 못한 채 은퇴를 했고 장원준 보상 선수로 박건우 대신 뽑은 정재훈은 1년 만에 2차 드래프트로 다시 두산에 돌아갔고 롯데에서 보직 가릴 것 없이 고생 많이 했던 김승현은 윤기련의 보상 선수로 SK에 갔다. 참고로 넥센은 손승락 보상 선수로 현금을 택했다. 팀은 8위였지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린드블럼, 레일리,
아두치 모두 재계약에 성공하였고 군대 갔다 왔으니 이제는 철 좀 들었겠지. 고원준이 전역 후 롯데에 돌아오면서 기대가 컸던 걸로 기억이 난다. 심지어 구단 역사 최초로 2번의 전지훈련을 서로 다른 대륙에서 진행하면서 짠돌이 프런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시범 경기에서 3승 3무 11패로 꼴찌를 했다. 봄대 버프가 늦게 시작되는 거니 오히려 좋았다. 4월 송승준의 부상과 린드블럼의 부진, 그리고 큰돈 주고 데리고 온 윤기령과 손승락의 등판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불펜들이 심각한 부진에 빠지면서 시즌 초부터 윤기련을 1이닝 이상 던지게 하였다. 하지만 레일리가 LG전에서 완봉승도 해주고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박세웅이가 3승을 해주면서 나름 희망이 보였던 4월이었다. 그리고 영수증으로 왔던 이성민도 선발 전환 후 3연승을 달렸고 뉴페이스 박진영과 김희영도 잘해줬다. 하지만 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준 녀석이 있었다. 덕수고 전설의 천재 타자 김문호가 드디어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다. 4월의 마무리를 3연패로 5월의 시작도 3연패를 하면서 6연패 빠지면서 올해도 봄은 짧았다. 하지만 뜬금없이 당시 1위 두산을 스윕해버리더니 꼴찌 한화한테는 스윕당하면서 의적질하는 거인들이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경기가 있는데 5월 27일 한화전이다. 이때 한화가 꼴찌라서 삼계탕 맛있게 먹어야지 생각하고 야구를 틀었는데 박세웅이 1회부터 4실점을 하더니 2회에는 3실점을 해버렸다. 그래도 빠따들이 6점을 내주면서 한 점 차이까지 좁혀졌는데 박세웅은 3회에도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시리즈 첫 경기부터 허무하게 패배하니까 남은 2연전도 탈탈 털리면서 스윕을 당했다. 참고로 작년 시즌에도 날짜는 하루 느리지만 5월 28일 한화전에 등판했던 박세웅은 4.2이닝 10실점 9자책으로 탈탈 털렸다. 역시나 시리즈 첫 경기였고 남은 2연전도 탈탈 털리면서 스윕당했다. 그리고 고원준을 두산으로 보내고 노경원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도 있었다. 젊은 군필 유망주 투수를 주고 이미 탈퇴 번복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선수를 받아왔다고 말이 많았지만 뭐랄까 롯데에서 절대 안 터질 것 같긴 했었다. 6월은 선발 투수들의 부진으로 불펜을 과부하 시켜버렸던 게 결국 터져버렸고 5월까지 4할의 타율을 유지하던 김문호마저 3할대로 떨어지는 달이었다. 근데 이때 김문호는 진짜 레전드였다. 4할이 꿈의 타율이긴 하지만 5월 타격 페이스가 너무 좋아서 드림스 컴트루가 될 줄 알았다. 6월은 13승 13패로 월간 승률 5할을 달성했다. 기억에 남는 건 6월의 마지막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끝내기로 이겼고 여기서 문규현은 2경기 연속 끝내기를 때리면서 KBO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두치가 금지 약물에 적발되었다. 평소 너무 호감이었던 선수였고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롯봉이들은 에이 선생님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말하면서 바로 팔을 안으로 굽혔지만 오버가 아닌 팩트였다. 다만 일반적인 금지 약물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게 아두치가 사용한 약물은 보통 말하는 경기력 향상 약물인 PED가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였다. 검출된 약물도 일반적으로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는 다른 옥시코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였다. 정리하자면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KBO 허가 없이 투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사례들처럼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했지만 진통제 덕분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뛰었으니 이득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을 감안해서 36경기 출장 금지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한참 시즌 중에다가 국내 선수도 아닌 외국인 선수한테 징계까지 기다려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두치를 방출시키고 새 외국인 타자로 맥스웰을 데리고 왔다. 사도스키가 직접 뽑은 용병이었고 빅리그 통산 홈런이 41개라서 기대가 되었다. 7월은 시작부터 비가 와서 KT와의 경기가 모두 취소되었고 NC를 만났는데 2패를 추가하면서 상대 전적 1승 8패로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동률인 것이다. 근데 이미 8번이나 졌는데 다 이길 일이 있겠냐 이 말인 것이다. 김문호의 타율도 체력과 함께 계속 떨어졌고 주전 타자들의 부진과 부상 때문에 라인업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 결과 역대급으로 암울한 타선을 들고 경기에 출전하는 조석두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롯데 야구를 3년 보면서 칠만한 사고는 이제 다 쳤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팀은 족발 가지고도 사고를 칠 수 있는 어메이징한 팀이었다는 걸 내가 잠시 방심하고 있었다. 일명 족발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7월 31일 어느 롯데 자이언츠 팬분이
선수단 원정 숙소였던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새벽에 야식을 시켜 먹었는데 호텔 로비에는 원래 주문한 삼겹살이 아닌 족발이 도착해 있었다. 알고 보니 배달 과정에서 기사님의 실수로 다른 손님의 주문과 섞인 것이다. 그래서 바뀐 음식물을 가져간 호텔 투숙객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취한 상태였고 처음에는 직접 호텔 방으로 오라 그랬는데 그 방이 있는 해당 층은 그 호텔에 묵는 사람들만의 카드키가 있어야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윤기련과 손승락이었다. 내려와서도 자신들이 음식값을 500원 더 냈다고 패내게 수십 차례 반복해서 말하는 술 주정은 기본이고 이후 음식을 바꿨지만 음식물들이 그릇에 비해 양이 적었고 음식이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이미 음식을 어느 정도 먹은 걸로 확신할 만한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아마 귀찮아서 무시하고 그냥 먹다가 계속 전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다시 싸서 들고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롯데가 불펜에만 98억을 써서 데리고 온 녀석들인데 이적 첫 해부터 경기 외적으로 사고치면 어쩌자는 것이냐. 심지어 당시 팀은 4연패 중이었고 두 선수 모두 7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새벽에 DB 안 자고 술 퍼마시다가 취해서 팬들한테 진상이나 부리고 우리 팀 선수였지만 진짜 극혐이었다. 게다가 그날 경기를 패배하면서 KT한테 수입을 당했고 화가 난 당사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글을 올렸던 팬분의 입장이고 윤기련이 은퇴 후 스토킹에 나와서 사과와 해명을 했는데 당시 본인은 뭐 시킨지도 몰랐고 손승락의 심부름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량도 소주 한 잔이라서 전혀 음주는 안 했었고 평소 손승락의 말투가 어눌해서 팬분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을 했다. 그래도 다음 시즌에 손승락이 그 팬분이랑 직접 만나서 서로 좋게 잘 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너진 팀 분위기는 다시 살리지 못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롯데는 원정 13연패를 당하면서 5강 경쟁에서 멀어졌다. 8월은 대체 용병으로 온 맥스웰이 경기를 앞두고 배팅 훈련 중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미세골절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었고 역시나 9승 14패로 또 월간 승률 50%를 넘진 못했다. 9월에는 군 전역한 선수들이 복귀했지만 이미 가을 야구 막차는 떠나버렸다. 그래 뭐 가을 야구야 3년째 못 가고 있으니 4년째 못 가는 것도 최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NC 상대로 1승 15패를 했다는 것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록기룩한테는 너무나도 잔인했던 결과였다. 어쩌면 롯데는 NC한테 1승 15패 당하기 싫어서 1군 합류를 반대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때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교에서 만난 NC팬인 한 살 후배에게 나도 모르게 쫄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최종 순위는 델동 시절이랑 같지만 1패를 더 많이 했고 올해는 프런트가 아닌 선수들이 사고를 쳤고 여전히 애매한 육성 성과, NC와의 상대 전적 등 여러가지 면에서 실패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위층에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쓴 독수리와 바로 아래층에는 레미안 살다가 노름빛 진 사자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비교적 거인들은 관심을 덜 받았다.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부분은 박팡해를 대체할 수 있는 김상호의 발견과 맨날 덕수고 천재타자 소리만 듣던 김문호의 성장과 박세웅의 가능성이 보였던 시즌이었다. 그래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다. 그럼 2016년 록기룩한테 한마디, 2017년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니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녀석아.